안녕하십니까, 나무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줌플라이 6 리뷰입니다. 줌플라이 6가 발매된 날 구매를 했고요. 나이키의 트레이닝화는 딱히 없었는데 줌플라이 6는 어떨까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줌플라이 6는 나이키에서 장거리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레이싱도 가능한 신발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깅부터 시작을 해서 템포런 또 장거리 러닝까지 이 신발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테스트해 보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처음 봤을 때 신발이 좀 둔해 보였습니다. 앞코도 좀 둥글고 엉덩이도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알파 플라이 3도 앞코가 둥근 편이고 줌플라이 6도 이 알파 플라이 3랑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퍼는 이중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메쉬는 설포에까지 사용되고 있고요. 이 바깥쪽에 얇게 한 겹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토박스는 넉넉한 편은 아니고 발볼도 마찬가지여서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맨발 사이즈가 270mm이고 발볼이 110mm인데 290mm를 신으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신발끈은 가는 편이고 구멍을 끝까지 사용해서 묶으시는 분들은 좀 짧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힐컵은 단단합니다. 작정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이 꽤 넓은 범위에서 단단한 보형물이 느껴집니다. 이 힐 패딩도 빵빵해서 신었을 때 뒤꿈치를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 부분이 너무 빵빵해서 좀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바깥쪽, 이건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디자인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줌플라이 6의 미드솔은 줌엑스 펌과 SR02라는 EVA 소재 미드솔이 사용됐고요. 두 미드솔 사이에 플라이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미드솔 두께는 힐 쪽은 42mm, 앞쪽은 34mm로 8mm 힐 드랍입니다. 요즘 추세인 40mm 이상 미드솔을 가지고 있고 또 줌엑스 폼이 전장에 사용된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줌엑스 폼을 전장에 걸쳐서 사용한 게 이 줌플라이 6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앞쪽과 뒤쪽에 넓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 눈길이 가는 건 아웃솔의 모양이 트레일 러닝화처럼 양각의 돌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이번 줌플라이 6 개발에 킵촉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케냐의 흙길과 아스팔트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모양의 아웃솔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줌플라이 6의 무게는 280mm 기준 265g입니다. 제가 신는 290mm는 275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러닝화들의 무게를 말씀드리면 이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290mm는 296g, 아디다스의 보스턴 12는 290mm가 290g, 그리고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도 290mm가 290g, 그리고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4도 290mm가 268g입니다. 이렇게 다른 브랜드의 같은 포지션의 트레이닝 러닝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4 다음으로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 줌플라이 6의 착화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조깅 페이스로 달려봤습니다.
저의 조깅 페이스는 6분대에서 5분 후반 정도 페이스입니다. 달려봤을 때 일단 힐 쪽의 주맥스 쿠션이 정말 푹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쪽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쿠션감이었습니다. 토박스가 여유롭진 않았지만 전 반업을 해서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사이를 신었다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깅 페이스로 달렸을 때 착지 안정성도 좋았고 쿠션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조깅은 줌플라이보다는 쿠셔나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를 조금 높여서 저의 마라톤 페이스에서 시작해서 점점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5분 초반에서 시작해서 4분 정도까지 페이스를 올려봤고요. 조깅할 때보다는 쿠션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착지가 됐고 신발이 무겁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몸무게가 78kg인데 전장에 쓰인 주맥스 쿠션이 충격을 잘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다운이 있는 코스를 20km 달렸습니다. 이 접지력에 큰 이슈 없이 업다운을 뛸 수 있었고요. 20km를 뛰는 동안 신발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역시 전장에 쓰인 주맥스 쿠션이 충격을 잘 받아줘서 데미지를 줄여주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반발력이 느껴졌습니다. 신발이 무겁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신발로 인한 이슈 없이 무난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통기성이 다소 떨어져서 답답하지 않을까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트레이닝 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선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보다 가격이 싸고요. 쿠션도 줌플라이 6가 더 좋습니다. 무게 역시 줌플라이 6가 더 적게 나가고요. 통기성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디다스 보스턴 12는 가격은 보스턴 12가 더 싸고요. 쿠션은 역시 줌플라이 6가 더 좋습니다. 무게도 줌플라이 6가 더 적게 나가고요. 통기성은 보스턴 12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식스 슈퍼블라스트 2는 가격은 줌플라이 6가 더 쌉니다. 쿠션은 제가 느끼기에는 줌플라이 6가 더 좋게 느껴졌고요. 무게도 줌플라이 6가 더 적게 나갑니다. 통기성은 슈블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식스 매직 스피드 4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은 매직 스피드 4가 더 쌉니다. 쿠션은 줌플라이 6가 더 좋고요. 무게는 매직 스피드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통기성도 매직 스피드 4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화들에서 조금씩 아쉬웠던 점이 쿠션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줌플라이 6를 신어보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줌플라이 6에서 통기성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번 겨울 동안 훈련하기에는 줌플라이 6가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별 기대 안 하고 줌플라이 6를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템포런부터 장거리 러닝까지 신기에 아주 충분했고요. 저는 마라톤 대회도 신고 나가기에 충분한 러닝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자인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러닝화인데 자꾸 농구화가 떠오릅니다. 이 브랜드마다 쿠션화와 훈련화 그리고 레이싱화를 이제 구분지어서 출시를 하는데 이 나이키는 훈련화 부분이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줌플라이 6가 그 비어있던 훈련화 부분을 제대로 채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줌플라이 6를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줌플라이 6 리뷰를 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